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네, 여기 하늘을 사랑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던 그런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깨고 있는데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할 분이죠. 꿈꾸는 비행소년 강종수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을 비행하는 멘토 강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반가운 얼굴을 다시 네, 만나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뭐 방황할 나이가 한참 지났음에도 많이 불구하고 지났죠. 비행을 한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비상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소개되지 않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 방향을 좀 짚어드려야 네네. 또 다시 정말 큰 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아주 잘 짚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한 마리 용처럼 런웨이를 배회하면서 승천을 준비하는 우리 멘토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요. 전에 한번 또 방송을 나오셨고요. 네. 오늘 또 다시 나오시게 되었는데 뭐 그때 방송에서 좀 못했던 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자, 숨어있는 스타트업 분들 들어와!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네. 들어와. 네. 예. 들어와. 갇혀 있지 말고 들어와. 들어와.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할 또 주인공 어떤 분인지 힌트 영상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작전이 시작된다. 세상에 하나뿐인 명작을 복제하라. 그림 복제의 최고 경지. 누가 봐도 깜짝 놀라고 말걸. 너무 똑같아서. 그게 누군데요?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닌데 김대리만 알고 있어. 차원이 다른 스킬의 달인. 독보적인 손놀림으로 기술의 역사를 새로 쓴다. 이제 세상에 복제하지 못할 것은 없다. 이렇게 어려운 걸 누가 하려고 하죠? 딱 한 명 있지. 이걸로 74억을 번 남자. 마침내 밝혀지는 최종 병기. 100억 신화를 파헤쳐라. 과연 액체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비밀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논픽션 스토리. 지금껏 베일에 가려져 있던 미스터리가 모두 밝혀진다.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초특급 복제 테크니션의 다음 홍보 지금 공개됩니다. 야, 이게 힌트 영상을 봤는데요. 네. 명화도 보이고요. 네. 뭔가 특수 프린터를 활용한 뭔가 복제 네. 이런 느낌인데요. 야, 정교한 손맛 하나로 100억 원을 약 100억 원을 버셨다고 합니다. 네. 예, 그 손맛을 좀 전수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네요. 네, 저는 그 영상에서 본 그 프린터를 예, 저는 가지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100억은 남의 얘기인 것 같고 예. 저는 그 프린터가 어떤 원리로 또 움직이는지도 궁금하고 네. 저 프린터가 결국 100억 원을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100억 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없죠. 있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없습니다. 네, 저도 확실히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100억 원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요. 예, 오늘은요, 아마추어가 아닌 진짜 프로의 이야기를 전하러 왔습니다. 자, 하늘 아래 똑같은 천장은 없다. 권영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젠픽스 대표이사 권영철입니다. 많이 반가우시면 예. 두 번이나 인사를 해주시고. 예, 현재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하늘에 디자인을 넣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장재 제조업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스튜디오 저기서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실사 하늘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약간 지금 사투리를 약간 쓰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어디서 오셨죠? 멀리서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예. 오늘 표준어를 쓰기 위해서 안간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어떻게 하다가 부산에서 예. 여기까지 또 이렇게 찾아오시게 됐나요? 저는 그 밋밋한 천장을
좀 더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탄생하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부산에서 있는 그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그 스타트업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남자입니다. 예, 이분으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핀테크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부산벤처기업협회 부산벤처기업인상,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상, 한마디로 부산을 접수하신 분입니다. 자, 또 우리 또 멘토님께서 부산 경남 지방에 어느 정도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예, 오늘 모신 우리 멘토님, 네. 우리 대표님이시죠. 네네.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부산 경남이 사실 이 창업으로 생존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모지에서 제조업을 가지고 또 전 세계에 제품을 공급을 하고 계시고, 이런 퍼포먼스들을 스타트업들이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제조업으로 성공을 하시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창업자들에게 또 경험담으로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많이 전달해 주시는 예, 예. 제대로 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인 분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본인 입으로도 얘기할 수 있었는데 사실 대변인처럼 또 이렇게 소개를 또 해주셨어요. 예, 오늘 뭐 이렇게 대표 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요. 불꽃 튀는 접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업은 이제 부산에서 시작을 했지만 수도권으로 진출을 해서 지금 경기도 화성에 물류 창고를 두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한테도 공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출처 제조업들은 매출처가 무려 한 10개 아니면 20개, 30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무려 1,70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매출액을 한 100억 정도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몇 배를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게 천장제 하나로요. 사실 그 많은 매출을 일으키기가 쉽지는 않았을 쉽지가 않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위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녹화장에 천장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기 건물이 네네. 그 창업기업들이 모여 있는 건물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 세트장에는 그 창업기업들이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용이 쫙 올라가는 그런 천장을 쫙 넣어보고 싶습니다. 드래곤. 예, 드래곤. 어제 용이 딱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 예. 자, 이 천장제 인테리어 시장이요. 어떻습니까? 전망이요.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천장제 시장의 국내 시장 규모가 1.2조 원, 1조 2천억인데요. 사실 이 수치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건 다들 지금 인테리어에 관심 많으시죠. 근데 예전에는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던 부자재들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천장도 인테리어 하나로 내가 원하는 천장을 가질 수 있다는 니즈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규모보다 앞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는 네. 니즈가 더 큰 시장을 견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천장제 어떤 인테리어 시장의 전망은 밝다. 네, 또 남다른 스케일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신 분입니다. 하늘을 수놓는 현장 속으로 부산을 또 제가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부산 갔다 왔습니다. 네. 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부터 제작진이 찾아온 이곳. 안녕하세요. 예, 뭐 카메라가 이게 아니 뭐 집까지 이렇게 다 오시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 웬일이에요? 저희 지금 급하니까 선배님 빨리 가셔야 돼요. 급하다고요? 네, 빨리 갈 길이 멀어요. 아니 뭐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라고 짐 싸갖고 나오라고 하더니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일단은 갈 길이 머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갈 길이 멀다고? 네. 빨리 오세요. 그래. 아니 뭐 어디 가는지 왜 대본도 안 알려주고 구성안도 안 주고? 일단 빨리 가서 빨리 차 타세요. 그래 일단 뭐 저기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짐 싸오라 그랬는데 납치하고 그런 거 아니죠? 타면 돼요? 타면 돼? 네, 타세요. 빨리. 오케이. 자 갑니다. 두려움 반, 설렘 반, 두근거리는 마음 가득 싣고 출발. 비밀스런 목적지까지 봄바람 휘날리며 달리는데요. 네 이렇게 굉장히 화창한 날씨에 어디론가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떠나나요? 저희는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야 너무 먼 거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촬영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산으로 가는 겁니까? 네. 네 그러면 부산으로 떠납니다. 자 서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 갔다가 대구 가겠죠. 대구 갔다가 부산 갑니다. 대표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아니요. 대전에 있나? 아니요. 대구에 있나? 아니요. 부산에 입성.
부산 바닷가에서 뛰어놀 생각에 흥겨웠던 기분도 잠시. 5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하며 체력은 금세 바닥났는데요. 꿈속에서 지금 즐기고 있는 거죠? 재충전을 마친 현 프로. 자, 드디어 부산에 도착을 해. 야, 여기 뭐 부산입니까? 아니 뭐 저기 바닷가 있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 구로 디지털 단지 아닙니까? 여기 부산 맞습니다. 여기. 아니 혹시 대표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또 기다리고 계셨군요. 예, 기다리고 아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아니요. 대전에 있나? 아니요. 대구에 있나? 아니요. 부산에 있나?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부산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또 부산까지 찾아왔습니다. 너무 축하해요. 예. 대표님. 예, 예. 여기가 대표님의 이제 회사예요? 예, 맞습니다. 예, 좀 오늘 또 일정에 대해서 인도를 좀 해주시죠. 저희 회사를 보기 전에 네네. 한 가지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또 확인을 하십니까? 혹시 목에 디스크가 있으십니까? 목 디스크요? 예, 디스크. 없습니다. 뭐 없어요. 없으세요? 특별히 뭐, 예. 저희 회사는 예. 천장제입니다. 천장제. 천장제. 그래서 오늘 예. 하늘을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원래 우러러보는 게 익숙합니다. 저희 사무실을 예. 천장을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목 디스크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래요? 예. 한번 가서 보실까요? 합격입니까? 예, 일단 합격입니다. 오늘 합격. 알겠습니다. 예. 이거 또 조건이 있었군요. 예. 가실까요? 예. 어디로 가면 가시죠. 됩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가 안내해준 이곳. 예, 자, 도착을 했는데. 들어가시죠. 예.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이게 사무실을 예. 오자고 하셨는데 커피숍으로 왔어요. 예. 카페입니다. 카페. 카페. 회사 내에 있는 카페입니다. 카페까지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카페를 만들어 놨습니다. 햇살을 가득 머금은 탁 트인 공간에 달콤한 디저트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이 직원들의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릴 것 같습니다. 그 사무실은 어딘가요? 사무실은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위로요? 3층으로. 이쪽 위로요? 예. 위로 일단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올라가 하겠습니다. 보시죠. 예. 아니, 이거를 정말 진짜 직원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커피숍을 만드셨습니다. 야, 대표님 참 대단하십니다. 야, 이게, 엄청 시설이 좋은데요? 돈 많이 들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자, 이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까? 예. 사무실에 들어가십시오. 와, 예. 야, 사무실 뻥 뚫렸네요. 예. 야, 여기 오픈 뭐, 공간.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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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이렇게, 야, 저는요, 이렇게 제조업체를 많이 다녀봤는데, 예. 야, 이렇게 사무직 직원분들이 많은 건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자동화로 좀 많이 돌리고 예. 협력업체 제조를 좀 맡기고 저희는 디자인과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이 제조업 쪽이지만 예. 사무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요. 뭐, 여기 예. 저희가 지금 회의를 좀 해야 돼가지고 바로 회의. 예. 회의 투입. 네, 투입 갑니다. 투입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이제 저희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디자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앉을까요? 예. 네네네. 여기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지금 여기가 이제 디자인 팀이 있고 예. 그다음에 영업 팀이 있고 예. 이렇습니다. 구성원은. 자, 그러면 회의를 좀 진행을 할까요? 예. 네네. 뭐 회의 하시는 거 편하게 하시면서 저는 뭐 신경 안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회의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요 공간에 대한 천장을 저희가 디자인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축이에요? 예, 신축 건물이고 이게 특이점이 찜질방 건물 앞에 있습니다. 지금 최신 트렌드 맞춰가지고 좀 도시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은 어때요? 그쪽으로는 좀 힌트 같은 게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찜질방이니까 휴식과 관련된 트로피컬 이미지처럼 이게 나뭇잎이나 이게 자연적인 느낌이 어떤지. 이거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좀 통과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장화 같은 약간 조금 고급지면서 약간 휴식을 조금 나타낼 수 있는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건축주세요? 아니면 건축주 가족분이시거나? 저는 건축주는 아니고 예. 저는 젠픽스 소속의 그 영업팀장이고요. 네. 근데 이제 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그래도 뭐 안 된다. 그래도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건축계의 마음으로 지금 맞습니다. 회의를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거의 건축주 대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분이 원하시는 건축주분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예 가지고 맞습니다. 해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만약에 제가 건축주의 입장이라면 저는 그냥 바로 제 사진을 제가 찍어볼게요.
찍으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찍었어요. 예. 방금 찍으신 거. 예. 이 사진입니다. 방금 찍은 사진 요 사진이. 예. 지금은 잠시 지방 속에서 쉬고 있는 근육들을 소개합니다. 그럼 이런 사진을 가지고 예. 천장에다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통 이런 거는 천장에 안 넣지만 예. 넣을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오, 예. 이거를 한번 넣어 드릴 테니까 예. 제조 공장을 한번 가보시죠. 아, 제 거를 넣어드릴게요. 어디다가요? 예, 천장에 아니면 찜질방에 이걸 넣을까요? 딱 어울리는데요. 사우나랑 딱 이게 딱 어울리잖아요. 왠지 목욕하고 싶고. 천장 사이즈부터 벽면 스타일까지 시공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진행되는 디자인 회의. 이렇게 만들어진 천장재 디자인 종류만 1000여 점. 그중 40여 점은 디자인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 신경전에서는 좀 빠지고 좀 여기 빠지죠. 예. 여기서 알아서 회의하시고. 예. 고생하세요. 예,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좋네요. 여기가 제조 공장입니다. 아, 공장입니까 여기가? 예. 아, 근데 사무실에는 굉장히 많은 직원분들이 계셨는데 공장에 더 많은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분밖에 안 계세요. 이게 저희는 제조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핵심 기술만 여기다가 두었기 때문에 핵심 기술의 직원들만 딱 2명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 이런 기계가 핵심 기술인 겁니까? 아닙니다. 기계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 핵심 기술은 이 기계 안에 있는 잉크가. 대표님의 기술력은 잉크라는 거예요? 잉크의 그 비율이 기술입니다. 그 비율이 뭔가 황금 비율 같은 겁니까? 맞습니다. 그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그거는 가르쳐 드리면 안 돼요. 왜요? 그게 저희의 생명이고 저희 먹거리인데요. 밥줄. 그래서 가르쳐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몇 퍼센트입니까? 퍼센테이지 별로는 해요. 몇 대 몇이 아니고 몇 퍼센트? 60, 30, 잉크 이렇게. 디자인 천장재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잉크. 매끈한 철판 위에 잉크를 뿌리는 방식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밀착력을 높여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림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황금 비율로 제작한 특수 잉크를 사용합니다. 제가 아까 보내드린 제 이미지 방금 막 찍어서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방금 찍은 거. 방금 찍어갖고 바로 보내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확인이 되나요? 지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나왔어요? 결과물이요? 아까 몇 분 안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요? 그래 한번 가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이쪽에 있습니다. 와! 한 장의 디자인 천장재가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대 3분. 와! 장난 아니죠? 대박이다. 장난 아니죠? 와, 장난 아니네요. 제가 한번 들어가 드릴게요. 와, 방금 찍었는데. 요거는 이거 지금 방금 찍은 제 몸입니다. 이걸 뭐 제가 저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2의 전성기를 그리며 추억에 빠진 현 프로. 하지만 현실은 대표와 함께 촬영 중이라는 거. 여기는 사우나잖아요. 맞습니다. 야, 여기 부산까지 왔다고 또 이렇게 짬을 이용해서 뭐 온천수로 한번 목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그 이제 저희가 주차장 위에 천장을 공사를 해놨습니다. 이 공사 현장이에요? 그래 공사 그래요? 현장. 지금 위로 딱 보시면 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거? 오,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작업하고 있네요. 여기가 이제 1층에 불이 나면 안 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탈착이 없도록 하게 특수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목욕이라도 한번 하고 가는 줄 알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공사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장재 시공은 전문 업체에 맡겨 진행하는데요. 퍼즐 조각을 맞추듯 부착하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나사로 고정. 캡을 씌워 나사를 가리면 끝. 낱개로는 보이지 않던 그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천장 인테리어를 찍기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제작진의 모습입니다. 야, 이렇게도 찍네요, 사람이. 야.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기 위한 직업 정신이 느껴집니다. 한편 해맑은 미소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대표를 발견한 현 프로. 실례지만 뭐 무슨 얘기를 하셨고 이제 누구신지 한번 소개를 좀. 여기 찜질방, 여기 목욕탕. 네네네. 건축주분이신 주인이십니다. 어쩐지 또 이렇게 목욕탕 우리 건축주님이셔서 때깔이 고우시더라고요. 온천수로 목욕을 하시니까. 우리 또 건축주님은 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천장 인테리어가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아연 동 강판으로 했기 때문에
때문에 네.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예술성도 있고 예. 또 이제 안전핀 있죠 중간중간 예. 이 핀이 엄청난 효과를 보거든요. 예. 바람으로도 날아가지 않고 안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주 만족하면 되겠다. 아주 만족해서 예. 알겠으니까. 네네. 여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가요? 예. 여기는 정리되고 네네. 또 빨리 갈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셔가지고 예. 제가 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바쁩니다.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네. 저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여기 강아지가 이렇게 갑자기 아주 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지금 갈 곳은 또 확실히 좀 틀린 곳으로. 우린 또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제 갈 곳이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일단 가시죠. 예. 자 현장 갔다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뭐죠? 아무도 없어요. 다 뭐 벌써 퇴근한 겁니까? 이 시간에 퇴근할 리는 없고요. 예. 저희가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예. 뭐 회식이나 워크숍이나 파티를 한 번씩 하거든요. 갑자기 워크숍을 간 거예요? 네. 갑자기 아니, 그 사이에? 워크숍은 아니고 예.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티를요? 예. 파티를 하고 있다고요? 뭐 그건 어디서 합니까? 지금 이제 옥상에서 하고 있는데. 아 옥상에서요? 예. 멀리 안 갔네요. 네, 멀리 안 갔습니다. 예. 한번 가보실까요? 예, 그럼 옥상으로 올라가시죠. 예. 아, 파티에 가보시죠. 빠질 수가 있나요, 우리가 또? 야, 한번 올라가시죠. 자, 여기가 옥상입니다. 와우, 야, 아모르 파리, 와, 야, 피자, 햄버거, 이제 시작입니다. 야, 이렇게 불 떼면서, 좋습니다. 좋아요. 야, 산의 문화가 깔끔하고 아름답습니다. 예. 한상 가득 차려진 다양한 음식들. 직원들의 취향을 저격한 특별 메뉴인데요. 힘겨운 업무와의 사투에서 벗어나 잠시 동안 허락된 일탈을 즐겨봅니다. 야, 직원분들이 이렇게 즐기는 모습 보니까 저도 좀 즐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계속 지금 이렇게 고프로 들고 계속 다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팔이 너무 아픕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즐기시죠. 그러니까요. 저는 대표님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쾌활한 성격과 또 우리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또 저한테 선물까지 주셨잖아요. 그거 사진.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 부산까지 왔으니까 지금 뭐 못 가요. 여기서 좀 마음껏 저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고프로 끌까요? 네. 팔 아프니까 이제 끄고. 여러분들, 끄겠습니다. 냉정하게 끕니다. 안녕. 네, 제가 또 직접 이렇게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뭐 규모도 그렇고요. 장난 아닙니다. 예, 정말 그 부산의 자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또 도심 속에서 루프탑 파티를 즐겼어요. 네네. 그 어떤 셀럽이 된 느낌을 제대로 만끽하고 왔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조업에서 이 또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루프탑과 같은 여러 가지 이벤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표님과 같이 일을 하시는 직원들은 라이프 스타일과 개인의 어떤 취향을 계속 발굴해서 또 인테리어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회사 내부에서 계속 자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 회사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성장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회사 내부에 굉장히 잘 녹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제가 가보니까요, 정말 취업하고 싶을 정도로 뭐 여러 가지가 열려져 있어요. 뭐 스포츠 동호회도 있고요. 또 직원들의 네일 아트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그 직원들의 어떤 복지에 뭐 이렇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직원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복지가 도대체 뭐가 최선의 복지인지 이래 물어봤는데 직원들이 뭐 시계 해주세요, 월급 올려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1번을 꼽는 게 지하철 옆에 회사 차려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차를 사주시지. 편하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 보면 이제 대사역이라고 그 옆에 바로 옆에다가 이제 그 사옥을 좀 지었고요. 그리고 그 사옥 안에 좀 이래 좀 밝고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 카페도 한 100평 정도 해가지고 지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사실 최근에 그 사옥 이전의 회사를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되게 놀라웠던 건 그때 좀 사실 열악했었거든요. 근데 그 열악했을 때 그 멤버들이 그대로 또 같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초기에 멤버들과 같이 잘 돼서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황금 페인팅 비율을 안 알려줍니다. 아예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스튜디오 왔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어떤 노하우인지. 일단 그거는 며느리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 황금 비율이고요. 며느리 없잖아요. 아직 없으니까. 없습니다. 예. 일단 그게 저희의 핵심 기술이고요. 그 프린트로 인해 가지고 그 인쇄물이 탈착이 안 되고 이 황금 비율이 잘못돼 버리면 거품이 일어난다든지 비율이 탈착이 된다든지 아니면 불에 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비율을 하기 위해서 정말 손으로도 만져보고 실제로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다 해봤습니다. 맛도 먹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 본드 성장이 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뿌리다가 보니까 풀처럼 이래 늘어져가지고 이게 공중에 날아다니는지를 모르고 계속 하다가 머리에 풀이 다 묻어가지고 한번 싹 잘란 적도 한번 있습니다. 예. 결국 안 알려주시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는데 에피소드를. 며느리가 없으시니까. 자, 변화의 물결 속에서 세계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심장을 두드리는 뜨거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젠픽스 대표이사 권영철입니다. 저희는 디자인 천정제를 개발해서 이제 판매자에게 납품하는 이런 업체인데요. 저는 2009년 31살에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는데 그때 정말 열정 하나만은 가지고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창업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창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창업을 했는지 그걸 오늘 이제 창업인들하고 좀 나누고 그걸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창업한 이제 계기는 저는 천장제 유통회사에 처음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살에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영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천정제 유통회사다 보니까 기술력이 없이 그냥 남의 물건을 받아가지고 파는 그런 역할밖에 안 했었죠. 근데 기술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한번 중국에 있는 전시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평판 프린트기를 본 겁니다. 평판 프린트기는 이제 인쇄 가공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프린트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린트기를 보고 와서 저희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이 프린트기로 인해서 천장의 디자인의 혁신 문화를 일으켜보자. 근데 사장님께서는 이 천장제는 시장에 없다. 그리고 프린트기가 너무 고가다. 이 이유로 그냥 입 다물고 이래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저는 그래서 저희 이 유통회사보다 더 큰 제조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그 제조업체 사장님한테 갔는데 사장님도 똑같은 이유로 그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무를 하면서 제 돈으로 이제 출원을 하고요. 1년 후에 등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 등록을 받은 이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줄 알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딱 했는데 와이프한테 가서 돈을 좀 달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그때 돈이 별로 없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단돈 한 500만 원을 쥐고 창업을 했는데 제가 혼자 창업하기에는 좀 기술력도 없고 영업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디자인하는 직원과 그 다음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 2명을 채용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시작했는데 2명만 해도 인건비가 몇백만 원 그리고 월세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달을 딱 버티면서 진짜 조마조마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천장제 유통하면서 그 천장 공사에 대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막노동입니다. 천장에 붙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래서 저는 막노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벌어야지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으니. 그래서 그 막노동을 통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기술 개발을 하고 디자인 개발을 하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무작정 창업했던 게 이게 실수였다는 걸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작정 이렇게 창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다른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공으로 가는지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자그마한 모임을 갔었는데 거기에 모임에서 편람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 기업들의 소개서와 그다음에 전화번호와 이런 게 다 들어있는 편람을 주셔가지고 그 편람에서 저희 업체하고 좀 비슷한 업체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대표님을 무려 70군데를 만나고 왔거든요. 70군데 이제 만나고 오니까 대표님들이 대부분 다 너무 흔쾌히 당장 와라, 가르쳐 주겠다 하셔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경영, 인사, 노무, 마케팅까지 해가지고 모든 거를 전수를 해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70군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뭐 물건 팔러 오는 줄 알고 오지 마라고 하시는 대표님도 계셨고, 그래서 근데도 끝까지 그 대표님들 찾아가가지고 그 선배님들한테 그 노하우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린다고 하면, 창업기업들은 좀 뭐냐면 스타트업들이 좀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선배님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선배님 저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R&D도 없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도 없고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배님이 진짜 마음이 좋은 선배님이라면 사업계획서도 드리고, 그리고 은행장도 소개시켜주고 기술보증기금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 선배 기업들이 얼마나 힘든 고통 속에서 이까지 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거래 물꼬가 터집니다. 제가 창업하고 디자인 천장제를 1년 반 동안 한 장도 못 팔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천장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꽃을 넣었습니다. 제가 꽃 넣은 천장제 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마케팅을 잘못했고 디자인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을 잘못해가지고 실내 천장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실내 수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여기서 저 끝까지 하늘을 넣어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 하기 때문에 이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해달라 이래가지고 기술력도 있고 왜 이랬는데 좀 해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도전을 했습니다. 수영장 도전을 딱 했는데 정말 분량도 많이 나오고 제품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3일 동안 꼬박 잠을 못 자고 만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 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휴게소에 딱 들어갔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이 너무너무 내려가지고 이거를 멈추고 또 납품하러 가야 되니까 이 볼을 좀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가 터져가지고 그 손수건을 아직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손수건을 보면서 이야 열정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손수건을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팁은 뭐냐면 위기는 항상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하루하루마다 위기 계속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 오는 위기는 그냥 부딪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부딪히고 그걸 헤쳐나가야지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천장제를 개발해가지고 75억 원의 매출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플라스틱 천장제가 화재가 나면 문제가 생긴다. 최근에 불이 많이 난 경우도 그런 케이스이겠죠. 그래서 불이 나는 천장제에서 금속 천장제로 바꾸자 하니까 직원들이 안 됩니다, 대표님. 저희 75억에서 내일 따뜻한데 왜 금속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금속 천장제를 만들어내고 플라스틱도 가지고 가면서 천천히 가보자 이랬는데 2016년도 그 4월달, 12월달에 출시했는데 4월달에 소방법이 바뀝니다. 6층 이상 천장제는 전부 불에 타지 않는 금속 천장제로 해라.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엄청난 속도로 위로 올라옵니다. 플라스틱을 죽여야지만 금속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75억을 죽이면 이 금속 천장제 얼마나 많이 팔아야지. 근데 그걸로 매출액을 이제 100억을 작년에 이제 100억을 하고 올해는 아마 그 이상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은 또 뭐가 있냐면 기업은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 한 곳에 주저를 하게 되면 변화가 없으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 개발을 하고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 나가야지 성공에 이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천장제 말고 부산에서 이제 단디벤처 포럼이라고 청년들과 같이 이제 소통도 하고 거기에 스타트업들한테 투자해주는 그런 장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잠을 자고 하는 거를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 쉐어하우스하고 쉐어오피스 이거와 창업을 연계시키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창업인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창업한 지 한 1년 정도 됐고요. 지금도
그때 잊지를 못합니다. 처음 사업자 등록증 또냈을 때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정말 들었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부산을 만들고 싶어서 다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아버지가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가르쳐 주었던 게 있습니다. 작은 것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가 작은 것, 천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디자인을 해서 천장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작은 것, 그 아이디어 작은 것으로 했고 플라스틱에서 금속으로 가려고 하는 안전을 생각했던 그 작은 걸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변화 속에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됩니다. 이게 정성스럽게 돼가지고 변화가 되면 따르고 있는 직원들이 저를 존경하게 될 거고 그 따르고 있는 직원들이 제품 만드는 직원, 그 다음에 칠구하는 직원, 그 다음에 디자인하는 직원, 이 모든 직원들이 그 제품에 아니면 그 회사에 정성스럽게 되는 거죠. 그 정성스럽게 되는 게 고객들한테 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를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은 것도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진정성으로 살아남으시고 또 앞으로도 성장하실 것 같고요. 예, 우리 멘토님께서는 강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가 막힌 선택과 기가 막힌 전략은 사실은 그 이후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처음에 주어진 거를 얼마나 잘 또 가져가느냐, 얼마나 잘 그러니까 자식 보살피듯이 키워가느냐, 이게 결국은 말씀하셨던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는, 이게 사실은 좀 많이 좀 감동이 있네요. 네. 아주 뭐 작은 거에서 최선을 다했던 성실함이 또 대표님의 진짜 성공 비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이게 또 그 승승장구하던 와중에 정말 그 주력 아이템이 변화를 했잖아요. 플라스틱 소재가 금속으로 가고 또 화재 때문에도 사실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우려의 목소리. 이게 화재도 요즘 많이 나요. 제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화재가 나는데 참 그런 시국에 참 잘 맞아서 또 나라에서도 또 도와주고 이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스타트업스러운 행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타트업은 처음 스타트업이 발굴한 재밌는 시장 아니면은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시장은 누구나 다 그 시장의 플레이어로 또 이 기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시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변할 거다라는 전망이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로 한 거, 그다음에 부조리한 것들, 그다음에 응당 바뀌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꾸는 시도가 스타트업이 저는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또 나라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받쳐주는 게 아닌가. 단순히 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신의 한 수를 잘 두신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금속으로 바꾼다는 자체가. 그만큼 가격이 좀 비싸지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매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일단 플라스틱 천장제보다 금속 천장제가 금액이 높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술 개발을 좀 통해서 가격을 플라스틱보다 더 낮췄고요. 기존에 이제 금속 천장제 중에 보면 알루미늄 천장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아연 도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천장제는 저희보다 2배의 금액으로 비싸고, 그래서 저희는 그 틈새 시장을 딱 노린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시장은 분명히 화재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서 금속 쪽으로 가면 무조건 성공하는데 기술 개발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켜보자.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비용을 절감을 하면서 소비자가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 앞서 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사회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신발을 팔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사회자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많겠죠. 많겠죠. 예. 그러면 어떤 누군가는 양말이라도 팔까요? 그렇죠. 스타킹 같은 거라도. 좀 더 해볼까요? 예. 양말 그다음에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덧신, 발목 양말부터 해갖고 네. 큰 거. 그러니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가격 경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신발을 살 돈이 없다라면은 덧신을 만들면 되고, 네네. 또 소비를 할 힘이 없다라면은 고무신을 만들면 되고, 양말을 만들면 되고. 사실은 어떤 문제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비 구조에서 편하게 더 생활을 편하게 해주느냐라는 예. 고민인 거거든요. 네. 꼭 같은 제품을 꼭 같은 가격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기업가 정신이라. 저는 그런 걸 찾아 나가는 정신이 기업가 정신의 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어떻게 이게 쉽게 다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그냥 묵묵히 주어진 것부터 해 나가는 거, 조급하지 않는 이 좀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는 기업가 정신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번 방송 나오시고 다시 나오시더니 잘하시네. 늘었어요. 네, 세 번째니까. 멘트도 그렇고 좋네요. 이제 좀 빡빡이네요. 안 떨려요. 예, 그렇군요. 자, 우리 또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또 많은 또 기업가분들을 찾아가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멘토링도 받기 위해서 한 70여 군데를 가시면서 뭐가 그렇게 궁금하셨고 뭐가 알고 싶었길래 가셨을까요? 일단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싶었고, 그다음에 제일 꿈을 키우고 있는 벤처기업 인증. 그것도 어떻게 내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 돈도 빌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또 저희 창업기업들이 R&D 그 사업계획서,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할 방법도 안 나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은 뭐 10월 달에 내는 게 좋고, 계산서를 좀 끊어서 매출을 좀 일으켜 놓고, 그다음에 2, 3월 되면 이제 R&D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 이제 사업 계획서를 미리 적어 놓고, 이런 여러 가지 팁들이 있거든요. 그 팁이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산을 넘고 늪을 건너면 어딘가 분명히 해결책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업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간이죠. 이건 알고 가! 반짝이는 창의력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하지만 교묘한 유사 제품들로 인한 피해 사례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 끝나지 않는 모방 상품과의 전쟁. 이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는 걸까? 여기 최후의 보루 특허를 활용해 살아남은 기업이 있어. 성공적인 방어 전략으로 주목받는 주인공은 글로벌 인테리어 마감재 업체. 전 세계 8개국에 무려 3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은 1860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설립됐어. 연 매출만 무려 29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매년 승승장구. 세계 최초로 성면 흡음 천장판을 시장에 선보이며 천장재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지. 그러나 앞서가는 버스트 무버의 도전이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어. 후발주자들은 마치 하이에나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끈질기게 숨통을 조여왔지. 그 중에서도 특히 이들을 괴롭혔던 건 회사명과 상품명이 거의 흡사한 중국의 어느 모방 브랜드였어. 당시 이 법적 분쟁의 핵심 쟁점은 상품의 범주를 정하는 데 있었어. 만약 상품의 범주가 다를 경우 상표의 이름이 유사하더라도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에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역사 자료에서부터 전문가 인터뷰, 서적, 실제 구매 고객들의 인터뷰 등 방대한 증거를 제출했어. 특히 해당 브랜드의 정체성을 고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해. 마침내 1년 2개월의 지루했던 싸움은 주인공의 통쾌한 승리로 끝이 났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성행 중인 모방 경쟁. 하지만 발전 없는 따라잡기는 그저 제살 깎아먹기에 지나지 않아.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없다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생존은 결국 불가능하겠지. 세상에 하나뿐인 창조물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최후의 승자가 되길 바랄게. 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는 어떤 카멜레온 같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자,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비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저희는 이제 특허 기술을 한 8개, 네. 그다음에 디자인 등록증은 거의 한 70여 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저희처럼 이제 기술 개발을 좀 통해 가지고 이런 특허 기술 이런 거를 습득을 해서 이제 다른 경쟁 업체들하고의 이제 차별화를 두고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글로벌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쟁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경쟁자들과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글로벌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일단 특허 기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기술은 뭐냐면 저희가 천장에 이제 퍼즐식으로 맞출 수 있는 기술은 저희가 독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저희가 천장을 디자인하는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천장에 대한 그 디자인의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금속 천장재지만 위에 인쇄 가공이 되어 있어서 네. 불에는 계속 쬐게 되면 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쬐어도 안 타는 천장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곳, 그리고 대피를 못하는 이제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 이런데 저희가 불에 놔도 전부 다 대피하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천장재를 개발하는 게 저희는 그게 기술 개발을 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는 마지막 비전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식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대표님에게 인테리어 천장재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요? 예.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저희 아이가 좀 열정적이고 좀 많이 이렇게 활발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이래 자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천장재 이거는 아이처럼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인테리어 천장재를 정말 예쁘고 귀엽고 정말 그렇게 잘 키우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책임감 딱 갖고 내가 부모니까 그렇죠. 자,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글로벌 천장재에서 뭐 1위 기업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디자인을 잘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정말 저렴하고 예쁘고 그다음에 기능성. 이제 요즘에는 흡음도 지금 자꾸 기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에 타지도 않고 음도 잡아내는 그런 천장재를 만들어서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아니면 그런 기업들이나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 꿈입니다. 자, 우리 대표님의 진정성 잘 들으셨나요? 네.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흘러서 이쪽 귀로 나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에게 어떤 멘토링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이제는 좋은 제품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또 이런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그리고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기술이라는 근간에서 좀 더 전 세계를 누비기 위해서는 유통과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해서 성장을 위한 어떤 이 자금이 회사 내부에 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위해서는 저 같은 투자자를 한번 만나보시죠. 지붕 아래에 있는 모든 천장에 대표님의 열정이 쫙 새겨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장을 바꾸겠다는 작은 열망이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에게 기꺼이 등을 내어주는 법입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창업을 처음 했을 때 너무 힘들었고요. 위기가 계속 오더라고요. 진짜 너무 많이 오고 그냥 돌았으면 위기고 돌았으면 위기고 그거를 반복하다가 보니까 굳은 살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굳은 살이 이렇게 박혀야지 또 이제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뭐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굳은 살 박힌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